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최재석 교수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 의하면 월정사에 계신 스님들이 잠을 자다가 5월달 정도에는 열목어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물고기 얼마 못 보셨죠? 열목어 보셨죠? 열목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면 1969년 60년대 들면서 우리가 되게 못 살았잖아요.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산가리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이 계곡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71년도에 우리 어류의 대가라는 최기철 교수님하고 전상린 교수님이 여기 와서 조사를 69년도에 해봤더니 2년 동안 걸쳐서 해봤더니 열목어 한 마리도 못 봤다 라고 해서, 알고 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약으로 잡아먹고 또 다른 데 와서 몰래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개탄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시 복원이 됐느냐 하면 1980년대 들면서 교수님들하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스님들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에 건너가면 또 다른 계곡이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이 있는데, 홍천군 내면에 가서 스님들하고 지역에 계신 일부 분들하고 넘어가서 열목어를 잡아와서 풀었습니다. 근데 많이 이게 냉수어종입니다. 냉수어종이다 보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밖에 못 가져오니까 복원이 거의 되질 않고 겨우겨우 명명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 들어서 스님들하고 저희 강원대학교하고 연결이 되고요. 특히 또 환경부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청하고 특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현 스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저랑 만나면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현 스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현 스님께서 그때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원주지방청하고 월정사하고 해서 그때 2100미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목어가 복원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방생을 하는데, 다른 데 거를 갖다가 방류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아래 것,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라든가 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뱀장어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보 때문에 댐 때문에 못 올라오니까 그거를 오늘 통해서 방생하듯이 해가지고 복원이 됐고요. 월정사의 옆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 숲이죠. 이 숲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지 않아서 열목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정사 덕분에 우리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잘 보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거를 또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스님들하고 우리 월정사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여기가 복원이 될 수 있었고요. 지금 또 복원이 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이 계속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원을 하면 그만큼 복을 많이 가져가시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방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선체로 스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환경의 시대잖아요. 이 환경 생태계가 이게 무너짐으로 해서 온 이 지구촌의 기후위기까지 도래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뭐 탄소 배출이나 또 공해 유발, 또 모든 산천의 오염 속에서 이 생태계에 큰 문제가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업에 의해서 저질러 온 이 환경의 파괴, 생태계 이 혼란, 또 생물 다양성의 감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지금 이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주변 여기서부터 하나 복원의 마음,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생명 살리기, 생명에 대한 방생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끼고 어떤 것을 존중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동체 대비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차별하고 분별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 너, 또 저것은 하등이다.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해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환경을 훼손하게 되고 또 큰 생명의 물길 흐름을 이걸 다 고리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연결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 불교적으로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그러듯이 티끌 하나도 온 우주에 중중무진한 인연의 관계가 한 티끌도 만들고 있다 그러고 또 한 티끌도 온 우주 속에 그대로 함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티끌 하나도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한 생각조차도 알고 보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치를 바로 알면은 바로 우리의 한 생각이 지극히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 또 함께 무생명이나 이웃 주변을 함께 한이롭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분별을 여인 마음 속에서는 항상 차별심을 여의고 만상을 평등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비이사라 그러죠. 사무량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히 없는, 이거는 머리는 분별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나 너를 분리하게 되고 또 냉엄한 이런 머리가 세상을 우리는 이익되게 만든다고도 하지만은 짐짓 그 분별로서 차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더 이기화되고 또 파편화되고 또 평화가 깨어지고 그 속에 행복이 다 사라지는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고도로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서 DNA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현상, 우리의 마음, 또 온 우주를 우리가 다 해석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분별심, 머리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연에 방생하는 그 공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부하고 기해지는, 기하려고 하면 아까 등용문이라 그러듯이 인생은 노상 시험이요. 이 시험 속에서 항상 등용할 수 있게끔, 다 시험을 통해서 인생은 그 관문을 통해서 향상돼 가거든. 그 끝없이 향상되고 또 부하기가 함께 충만하고, 우리 불교적으로는 복회가 구족해야 된다 그러죠. 복회 구족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금밀신 중즉현무진신 견제 삼보대성전 이를 무술해홈 바람이
방생, 저도 태어나서 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풀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생생지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낳고 낳는 것의 덕,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생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중국 철학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남의 거를 뺏는 것도 즐거운 거고,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도 즐거운 거고, 어떤 때는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게 언제냐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G.O.D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 예전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은 봐도 배부르다. 아니, 그런 표현들이 있어. 지금이야 딱 그런 세상은 아닌데, 그런데 그 물고기 조그마한 거, 두 가지 느꼈네. 하나는 그렇게 많이 풀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구나. 그게 생각보다 저 금강현 앞이 좀 너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그렇게 하면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어디 보이지도 않던데?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몇천 마리는 한 것 같은데? 승우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너무 많이 풀지 말라고 모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물길을 내려가는 걸 보는데, 처음에 저도 안쪽에다가 했거든요. 안쪽으로 하면 지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더라, 그죠? 야, 이게 물 따라서 안 가고 물을 거슬러 가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해탈의 문은 열려 있어도 가지 않고 지옥 문은 닫혀 있어도 굳이 비집고 들어간다. 나 이런 생각이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딱, 여러분들은 잠깐 서시고 가셨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상황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 못 나가는 애들을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잡아서 바깥쪽으로 내보내 주려고 하면 이 길을 쓰고도 도망갑니다. 이 자식들이. 그래서, 순리가 있는데, 세상에는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예전에 그 선문염송이나 그 경덕 전등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딱 보니까, 참선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있었는데, 벌이 들어왔대요. 벌이, 한옥 안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이 들어온 거야. 집 안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야, 세상이라는 게 참 이런 건가? 이랬거든요. 들어올 때는 지가 비집고 들어왔는데, 나가려니까 이제 그 창호지에 걸려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좀 위로 가는데 위쪽은 또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집고 밑으로 들어와서 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벌이 머리를 박는 겁니다. 창호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탕탕 소리가 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날라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밑에는 나가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나가지는 않고 위에서 대가리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순리인데, 그 순리를 굳이 거스르면서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철학에서 흔히 나오는, 홍주종, 이제 선불교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흐름 중에 하나가,
홍주종이에요. 홍주종. 홍주종 하면 잘 모르실 건데 홍주 개원사에서 계셨던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강서성 쪽인데 저도 나중에 그런 절들을 참배를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그 가장 유명한 그분의 말씀이 평상심시도입니다. 평상의 일상의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그건 뭐냐면 현상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깨달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그 모습 자체를 내가 내 본질에서 파악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가 곧 깨달음이고 일진법계고 연화장세가 펼쳐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힘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홍주종 계열에서 임재 스님이 나타나셔서 수처작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주인이 되면 그 상황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내 주인공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그대로가 다 깨달음의 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긍정이라고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이나 명상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완전한,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거짓된 세계고 천국과 같은 완전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홍주종 계열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상긍정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 있지만 모순을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혼돈을 벗어나서 카오스를 벗어나서 코스모스가 되려고 하지 말고 코스모스를 추구하지만 않으면 카오스는 그대로 코스모스야 라고 하는, 가끔은 이렇게 멋있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은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놈은 안 된대. 그게 초기 불교에서 소승 불교까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대승 불교에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철학적으로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단 대승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줘버리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근현대로 넘어오면 결국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평등사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하지만 이 안에는 없어요.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야,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성립하는 명제예요. 둘 다 성립하는.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금생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가능하잖아. 그렇게 조건식을 바꿔주는 거지. 한 번만에는 좀 쉽지 않은데 조금 바꿔놓으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 더 걸리는 분이 있고 좀 덜 걸리는 분이 있어요.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부처님입니다가 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 같은 데 보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상불경 보살이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말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고, 시간을 많이 줄 뿐이지,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모두는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안에도 대통령은 없어요. 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꼭 뭐 단정하면 기분 나쁘실 분들, 나 할 수도 있을 건데,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능력자 계시면, 저한테 친한 척 좀 해주세요. 친하고 싶습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 확률이. 그래서, 이 안에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는 얘기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평등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인 거예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특히 귀족제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안 바뀌어.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귀족은 존재하기도 하죠. 일부는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600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토가 나왔고, 미나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미나토. 그리고 나중에 아마 80년대가 돼서 고스톱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아니야. 민속놀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 40년 이상 꾸준히 전 국민이 즐기면 거의 민속놀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미나토를, 그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냥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문화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고스톱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맞박의 광을 받고 나오는 놈이 있어요. 아니, 미나토는. 그리고 광 몇 개만 잡으면 경기가 끝나 있습니다. 손에 광을 들었으면, 아니, 5강까지 필요 없어요.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나, 이게.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다 내 점수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수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그들끼리 또 패거리를 지어요. 패거리를. 그게 혈통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이라고 합니다. 풍약, 비약, 초약. 아니야, 진짜야. 그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가 있는 거야. 그거는 꼴짝이라도 힘을 쓴다니까? 원래 미나토에서는 꼴짝은 점수가 안 돼요.
근데 로얄 패밀리는 꼴짝도 점수가 된다니까? 20점씩? 20씩 이렇게 받잖아. 아니, 기억 안 나? 제 말이 맞잖아. 그리고 미나토판에서 최강자였었던 광이 비중이 확 떨어져요. 광은 광박만 안 걸리면 될 정도로 비중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귀족주의, 패거리 중심에서 이제 떼거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권력의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되는 좀 재밌는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 그래서 단순히 도박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문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서 특징적인 코드들을 읽어내요. 진짜. 그건 제가 한국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니까. 한국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중국 당나라 때, 선이 발전하는 것도 그게 명상주의. 먹고 살기가 편하면 명상주의, 사람의 행복적 욕구가 커지면서 명상주의가 초래돼요. 지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저희 어렸을 때 그 중랑천 이런 데 이렇게 조깅하고, 남산 이런 데 이렇게 조깅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 꺼지게 저게 뭐 하는 짓이고, 밥 먹고. 아니, 딱 그렇게 얘기했어. 저게 미쳤나? 이런 거였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당연히 용납되고, 주인이 운동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개 산책시키기 위해서 개한테 끌려가가지고, 자기도 운동하고 오는, 우리 개 다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 그래서, 이런 명상 흐름이 언제도 나타나냐면 당나라가 굉장히 번성한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때도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현실 긍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기원 전후쯤 되면 상당히 문화가 이렇게 좋아져요. 환경들이 좋아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승불교의 특징이라고 특징이 소승과 차이되는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잡거든요. 하나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급 차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얘기예요. 종식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식금지입니다. 육식금지. 대승불교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 현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도 가서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육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육식금지, 오신채금지가 걸리거든요. 육식금지, 오신채금지가 걸린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절 안에서 밥을 해먹었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진정한 평등입니다. 평등. 단 소승불교와 달리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 누구는 좀 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좀 시간이 덜 걸려. 지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생에 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생에 되는 사람이 있고 다음 생에 되는 사람도 있대. 그렇게 거기까지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도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오면 승질이 급해. 우리는 다음에 볼게. 그거 어떻게 그때 부처님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인도 불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는 부처님이 못 됩니다. 여자는 부처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처님이 되는 게 법화경에 나오죠. 여자가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성성불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그게 여성차별
그러니까 문화가 오래된 데일수록 여성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성차별이 한국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3대를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게 봤는데, 그래서 동아시아가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중국이 심한 거고, 우리나라는 안 그랬었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왕이 3명이나 있고, 조선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남성주의가 끝나자마자 가장 빨리 여성 대통령이 나왔던 나라. 그건 굉장히 특이할 만한 거예요. 그 정도 대통령 기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어요. 아니, 진짜.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성을 대통령으로 뭐 만든다는 게 남성주의가 상당 부분 희석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거고, 중국은 550명 이상의 황제들이 있었지만 여성 황제는 단 1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중국 사람들은 칙천무 신성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황제를 거기서 빼버립니다. 당나라 황제 대수에서 칙천무가 빠진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 여성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 성전환 수술을 시켜서 부처님이 되는 걸로.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법화경에 나오는. 그래서 그걸 변성성불, 성이 바뀌어서 성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로 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붓다인 거지, 나를 바꿔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순성에 있고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 작동하는 거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물입니다. 똑같이 생긴 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선이라고 하는 게, 그 유일물이라는 거를 자각하면 사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전부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고. 원래는 그게 인간의 행복 조건이에요. 그것을 자각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동아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삭은 부처님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조금 상태가 덜 떨어진 부처님이 되면 돼요. 내가 나일 때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거지, 나를 바꿔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동아시아의 선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것이 없대. 이 세상 그대로가. 그게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제가 서양 철학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천동설을 인지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해가 뜨고 지니까.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지동설을 배웁니다. 지구가 돈다는 건 교육을 통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눈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직접 지각만을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 무식한 사람들. 예전에 좀, 그게 대부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태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태양을 말하죠. 가보고 말해야 되면 말 못하죠. 가면 죽어요. 별들, 야, 별 중에 우리가 저렇게 많은 별들을 얘기하는데 가본 거 있냐? 그러면 안 가봤어도 눈에 보이잖아요. 바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허상이야. 왜? 지구까지 별빛이 날아오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100만 년 전 과거의 별빛과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걔는 지금은 벌써 이쪽으로 이동했다니까. 어떤 별은 별빛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 과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허상이에요. 사실은 전부 허상이야. 그래서 직접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직접 지각만 있으면 다 원시인입니다. 원시인들이 대부분 직접 지각을 하는 거고, 인간의 가장 우수한 능력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동물과 다른 우수성입니다. 아니, 예측하는 거라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얘기할 때도 빛이 휜다는 것도 다 계산으로 뽑아내는 거지, 직접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일식월식 때문에, 일식인가, 그것 때문에 빛이 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찾아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학적 판단,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 그 자체로 걸림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선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천동설은 직접 지각이고요.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천동설 같은 관점이 되는 거고, 지동설은 교육을 통한 거예요. 그거는 학습을 통한 거고 직접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인식이 변화되면 다시는 그의 불가역성이 발생한다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다시는 천동설로 넘어가지 않아. 이게 굉장히 절묘한 거거든요. 도노 얘기할 때 깨달음을 얻었어도 미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돈수가 아니고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한 방이면 끝이에요.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면 단 한 번 인식 전환이야. 다시 안 넘어가. 그리고 인간은 언제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인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만 자각하면 일상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일 뿐이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게 저는 명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를 먹고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거나 이럴 필요 없어. 여러분은 언제나 자존감, 그거는 낮고 높고 할 거리가 안 돼. 여러분은 언제나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별들이에요.